현대의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각자는 저마다의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회계층 간의 인식 차이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넘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사회 계층에 속해 있든 이 주제는 당신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우리 각자가 공감과 이해를 찾아가는 과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쉽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아니며 특히 한 번 듣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은 이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혹은 집안일을 하면서 반복해서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재생 목록에 저장하고 공유해 두시면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과 몇 달 안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고인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의 각 계층에서 사람들은 보통 상위 계층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인 반면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의 삶을 더 쉽게 꿰뚫어 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인식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사용하는 방식에도 반영됩니다. 상위 계층은 규칙을 단순히 준수하기보다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 특히 희소한 자원을 창출하고 장악하는 데 능숙합니다. 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 사람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수입이 적고 아버지는 더 한가해 보이는데도 돈을 더 많이 버시나요? 이것이 공평한가요? 이는 단순한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계층 간의 인식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위 계층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원의 한계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의 사고방식에 의해 제한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들이 잘못된 관념을 믿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상위 계층의 올바른 사고방식만 갖춘다면 비록 자원이 없더라도 끊임없이 기회를 포착하고 찾아내어 계층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상위 계층의 사고방식을 보지 못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대신 자신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일까요? 절대적 빈곤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사회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투쟁력을 갖춘 문화가 아닌 그저 순종적인 시민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문화를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순종적인 사람들은 누가 우두머리인지 신경 쓰지 않으며 그저 밥만 먹여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가짜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고 진짜 지식은 사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가짜 지식은 시험을 치르는 데나 유용할 뿐이지만 진짜 지식은 시험도 없고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살아가는 매 걸음마다 필요합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길들이기입니다. 저는 교육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아는 것으로 이는 평민교육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돈이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을 아는 것으로 이는 엘리트 교육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차지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으로 이는 귀족 교육이라 부릅니다. 문화에는 항상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트 문화와 세뇌 문화입니다. 이른바 엘리트 문화는 결코 대중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류층은 우리 같은 서민층과 결코 같은 종류의 책을 읽지 않습니다. 엘리트 문화는 항상 지배계층을 지향하는 반면 세뇌 문화는 영원히 대중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엘리트 문화를 파악하면 당신은 엘리트가 될 것입니다. 서민 문화만 안다면
당신은 그저 서민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 문화는 항상 엘리트들이 만들어 내려보낸 약간의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두운 곳에서는 항상 우리보다 똑똑한 집단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통제 도구는 무기가 아니라 문화와 시스템, 그리고 관습과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게임을 간파하고 밖으로 빠져나와 사회의 엘리트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깊이 빠져들어 결국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소수의 엘리트들은 비참한 사람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장려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학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황제와 장군들이 쥐고 있는 학문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엘리트들이 쥐고 있는 학문입니다. 셋째는 대중이 쥐고 있는 학문입니다. 첫 번째는 양치기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양치기 개가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양이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에 상응하여 지식 또한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천기, 즉 왕들의 비밀처럼 민간에 유포되어서는 안 되며 누설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전으로 소수에게만 전해지며 깊이 있게 배워야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자의 눈물처럼 소셜미디어의 짧은 영상들처럼 쉽게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논리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잠재된 논리로 큰 야망을 품은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더 잘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중립적 논리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는 명확한 논리로 대중을 순종적인 시민으로 가르치는 데 쓰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소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대다수의 사람은 어리석어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타인에게 이용만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99%는 항상 일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는 것만 생각하며 빠르고 단기적인 자극을 좋아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얕은 표면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본질은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1%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 당신은 인간의 본성을 자유롭게 다루고 삶을 거침없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99%의 평범한 사람들을 가볍게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돈을 버는 것 또한 일종의 수행이며 자신의 약점을 제거하여 날마다 더 성숙하고 완벽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또한 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도덕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많은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 관심이 더 필요하거나 이성적인 판단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만약 당신이 이러한 욕구를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면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고귀한 도덕적 행동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넣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건드리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익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건드리는 것이 영혼을 건드리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두 가지 일이 종종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넣어 그들의 영혼을 건드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은 99%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로운 사상체계를 설치하는 능력입니다. 대다수의 인간은 짧은 영상이나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비디오 게임과 같은 사업가들의 미끼를 계속 즐긴다면 점점 더 가난해지고 계속 이용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문득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그렇게 빠져 살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기 시작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새로운 채널인 재물운의 기술은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과 경력 개발, 그리고 돈과 자산에 관련된 번영과 부를 구축하는 주제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채널 정보는 댓글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극히 잔혹한 진실 중 하나는 대다수의 사람을 항상 빈곤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노예제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유재산 사회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근대 이후 가난한 사람들의 발전과 진보를 가로막는 진짜 요소는 사회 구체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었습니다. 고위 성직자인 조셉 타운젠드는 빈곤을 부의 필수 조건이라 칭송하며 매우 직설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법으로 노동을 강요하면 너무 많은 문제와 폭력, 그리고 저항을 유발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굶주림은 평화롭고 조용하며 지속적인 압력일 뿐만 아니라 근면과 노동을 자극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동기가 되어 최고의 효율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1844년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는 노동이 자본가를 위해 부와 기적을 만들어내지만 노동자는 빈곤에 빠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는 호화로운 건물을 짓지만 정작 자신은 초라한 거처에 머뭅니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창조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일그러집니다. 기계화된 노동이 수작업을 대체하면서 일부 노동자는 다시 고된 육체 노동으로 돌아가고 다른 일부는 기계처럼 변해갑니다. 노동은 지혜를 낳지만 노동자를 우매하고 둔하게 만듭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소외 현상을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노동을 받아들이게 만들까요? 그들에게 가난은 그들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오늘날의 세상에도 왜 여전히 수많은 빈곤층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날 밤 모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부자들은 직접 빨래하고 요리하며 밭에 나가 일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들은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부의 창출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옥한 들판은 황무지가 되고 공장의 생산 라인은 고철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가난한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까요? 만약 법을 이용해 일부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나머지는 누워서 즐기게 한다면 분명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일부 사람들을 영원히 가난하게 묶어두고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근면을 통해 가난을 벗어나려는 희망을 품고 전력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부자는 어떻게 자신의 돈을 더 가치 있게 만들까요? 부자가 누군가의 자유를 사고 싶다면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면 부자는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적은 돈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형 공장들이 호치민시가 아닌 빈증이나 동나이에 지어지는 이유입니다. 도시에는 빈곤층이 적어 인건비가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가장 열심히 일하고 사장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며 이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으며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할수록 그들을 고용하는 비용은 더 저렴해지고 부자의 손에 있는 돈의 구매력은 더 강해집니다. 잔인한 진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99%의 사람들은
그저 다수가 되기 위해, 사회 운영의 배경이 되기 위해, 그리고 사회 발전의 보조 재료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애를 돕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 은유적인 이야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은 맷돌을 돌리는 당나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대단하다. 네가 없으면 사람들은 거친 곡식을 먹어야 할 거야. 당나귀는 순진하게 웃으며 더 빨리 걸음을 옮깁니다. 저녁이 되자 주인 가족은 맛있는 식사를 하며 흐뭇해했고, 자녀들에게 절대 저 멍청한 당나귀처럼 평생 맷돌 주변만 맴돌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고된 하루 일을 마친 당나귀는 옥수수 줄기를 씹으며 새끼 당나귀에게 말합니다. 빨리 자라거라. 내가 맷돌 끄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이건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란다. 이 세상의 가장 잔혹한 진실은 99%에 근면하지만 인식이 부족한 빈곤층이 1%의 즐기는 부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99%의 사람들은 그저 배경이 되고 사회 운영의 재료가 되어 1%의 부자들이 더 잘 살고 자유를 얻도록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물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1%의 부자들은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어 99%의 빈곤층을 제한하고 통제합니다. 진실은 부자의 자산이 빈곤층의 노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할수록 부자는 더욱 부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근면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앉아서 즐기기 위해 빈곤층을 영원히 가난한 상태로 묶어두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자는 근면을 미덕으로 칭송하고 열심히 일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외칩니다. 당나귀가 맷돌을 끌게 하려면 눈을 가려서 주변 상황을 모른 채 일만 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당나귀가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맷돌을 끌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몇몇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각성하여 부자들의 심리와 그들이 시스템을 설계한 방식을 생각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게임 속 캐릭터가 평생 레벨을 올리고 몬스터와 싸우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게임 프로그래밍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설계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규칙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자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생각할 줄 알게 된다면 부자들은 자신의 지위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기에 매우 불안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자들은 수많은 정신적 마취제와 위로의 구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라이브 방송, 짧은 영상, 게임, 그리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 같은 정신적 사탕들이 빈곤층을 빠져들게 합니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은 그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가난한 사람들은 즐거움이 너무 쉽게 얻어지기에 삶을 만끽하고 있는 반면 부자들은 인생을 고뇌하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 더 나은 시스템을 설계하느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이익을 건드리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건드리는 것과 다름없고, 가난한 사람의 인식을 바꾸려는 것은 그들의 조상 묘를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우매함은 곧 부자의 이익입니다. 이 진실을 대중에게 폭로하는 사람은 부자와 빈자 양쪽 모두에게 공격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이익을 해치고 빈자의 환상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로의 약과 환각제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열렬히 환영받을 것입니다. 왜 세상의 99% 사람들은 착취당하는 운명일까요? 99%의 사람들은 길 잃은 양떼와 같아서 환상 속에 살며 세상의 진실을 영원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종종 복잡하고 잔인해서 충분한 용기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회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상과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져 지치지 않고 그것을 탐닉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한 대중입니다. 세상의 오직 1%만이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고 인간 본성의 잔인함을 직면할 배짱이 있으며 세상의 불공정을 받아들일 포용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항상
이 소수의 손에 있으며 그들이 바로 세상을 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1%의 사람들은 나머지 99%를 쉽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로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할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유일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지혜이지만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상업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똑똑히 보고 문제를 단순화한 후에도 그것을 상업화하려면 다시 복잡하게 만들고 환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99%의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자신을 더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복잡한 것에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취당하기 쉬운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99%의 사람들은 주로 복잡한 설명에 끌리며 기술이 화려할수록 더욱 매료됩니다. 사실 99%의 사람들은 진실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감정, 편협한 관점, 겉보기에 복잡한 것, 그리고 끊임없는 중독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은 외면합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환상을 만들어주는 거짓말과 속임수에는 열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로부터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오직 속임수만이 사람의 마음을 정복한다고 했습니다. 대중의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터득한 자가 그들을 지배하는 기술을 터득한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은 8글자, 즉 진실을 간파하고 환상을 만들어라입니다. 먼저 진실을 꿰뚫어보고 문제를 단순화한 다음 환상을 만들어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변형해 대중이 그 안에 빠져들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즐겁게 게임을 즐길 때 당신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대중은 결코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해받고 인정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실을 절대로 타인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그들의 좁은 시야를 이해하면 됩니다. 진실을 간파한 후에는 그들이 빠져들 수 있는 환상을 만드십시오. 눈앞에 작은 이익을 만들어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면 당신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업가에게 필요한 기술입니다. 다음 2가지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객은 정말로 가치를 원합니까? 대중은 정말로 진실을 원합니까? 사실 사람들은 가치를 찾지도 진실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이해받는 것이며 정서적 위로가 필요할 뿐입니다. 절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진실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또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좋은 제품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면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가장 쉽게 퍼지는 것은 결코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언제나 각종 감정과 편견입니다. 99%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와 지식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감정을 이성으로 여기고 정보를 지식으로 여기며 편견을 사상으로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많은 기업가가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광고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이 방식은 비록 저속하고 소비자를 바보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구매하고 낚시 바늘에 걸려 불나방처럼 달려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진실과 가치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은 비판받는 반면 환상과 작은 이익을 제공하는 자들은 대중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99% 사람들은 진실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위로와 사소한 이익 그리고 아름다운 거짓말을 추구합니다. 다음 4가지 말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인간이 가장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결코 실제 내용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둘째, 인간이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실제 가치가 아니라 정서적 위로입니다. 셋째, 인간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진리나 진실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넷째, 인간은 논리가 아닌 이익에 가장 쉽게 설득됩니다. 위의 네 가지 말은 비즈니스의 비결이자 동시에 사회의 본질이자 진실입니다. 1%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잔혹한 진실에 달콤한 옷을 입혀 99%의 덩치 큰 아이들이 그 달콤한 알약을 삼키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치가는 진실을 간파하고 시스템을 이용해 사람을 관리합니다. 사업가는 진실을 간파하고 제품을 이용해 사람을 만족시킵니다. 예술가는 진실을 간파하고 작품을 이용해 사람을 교육합니다. 불교는 진실을 간파하고 지혜를 이용해 사람을 깨우칩니다. 이 덩치 큰 아이들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그들이 이쓴 약을 완전히 삼키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쓰더라도 그것이 그들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론을 강의하거나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 수준은 진실과 이치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속일 수 없다면 여자를 절대 속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 또한 같습니다. 주목할 점은 진실은 간파할 수 있지만 적나라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천기누설이라 하여 하늘의 비밀은 누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99%의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 필요가 없으며 그저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그들이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생각하면 사회의 단결력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진실이 눈앞에 드러나도 그들은 믿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상 속에 빠져 있어야 하며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고통 속을 맴돌며 베어지는 풀처럼 끊임없이 수확당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인간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더 이상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종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1%의 우수한 사람들은 진화하여 나머지 99%의 신이 될 것입니다. 저명한 자본가 소로스는 세계 경제사는 일련의 환상과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를 얻는 방법은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그 환상을 간파하고 대중이 진실을 깨닫기 전에 투자했다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바로 이 세상의 진실을 마주하고 폭로할 용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와 지혜를 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옛 성현들은 사물의 겉모습과 본질은 종종 정반대라고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우리는 허와 실의 지혜를 배우는데 이는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도전이며 표면 아래에는 종종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화려한 겉모습은 허상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겉모습의 껍질을 뚫고 본질을 꿰뚫어 보아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감히 탐구하고 용감하게 질문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완성하는 사람만이 서서히 이 안개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기와 지혜는 즉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천과 학습, 그리고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영화 대부의 명대사는 사물의 본질을 순식간에 파악하는 능력과 평생 그것을 모르는 것 사이에 엄청난 운명적 차이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추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인식 능력을 높이고 진실을 꿰뚫어 보며 자신의 운명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삶에서 진정한 성공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긴 여정입니다. 매걸음이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진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이며 표면을 뚫고 사물의 핵심에 닿을 수 있는 힘입니다. 바로 이 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진실을 탐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여정에서 매 걸음은 도전과 성장의 기회로 가득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고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심을 갖고 용감하게 미지의 것과 마주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완성하여 더 지혜롭고 강인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과 저 모두가 이 길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만족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추구하는 여정에서 성공하고 자신을 뛰어넘어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혜와 용기로 가득 찬 미래를 사십시오. 고인의 지혜팀은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과 경력 개발, 그리고 돈과 자산에 관련된 번영과 부를 구축하는 주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새로운 채널인 재물운의 기술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널 정보는 댓글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